오늘 제가 용산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상속.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과정, 일련의 과정을 누구나 겪게 되는 부분인데 벗어날 수 없죠. 피할 수 없는 네.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도 최근에 제 고객분이 이 상속 관련해서 이제 처리를 진행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결론부터 하나 체크해 보시죠. 상속된, 그러니까 돌아가신 물건 매매 가능한가요? 상속 등기 없이는 매매 등기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면 먼저 부동산의 경우는 상속 등기를 법적으로 마치셔야 일반 매매를 이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법무사님께서 오늘 꿀팁을 하나 전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사실 뭐 이제 조부모님 아니면 이제 나의 직계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사실 잘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없죠. 예.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런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이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부모님이 사망하시거나 이러면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 보험은 어떤 걸 들었는지 아니면 뭐 이제 예금이 있는지 네. 또는 채무가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저희가 이제 사망한 날로부터 네네. 달에 속하는 1년 이내에 이제 시청, 구청 또는 읍면 주민센터에 네. 신청을 하시면 그 사망하신 분의 네. 예금부터 보험금, 오. 그다음에 뭐 채무까지 싹 다 네네. 저희가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그거는 이제 시군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가 없고 우체국이나 또는 금융기관 아니면 금융감독원에 따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서 조회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저도 이제 했는데 사망하신 지 한 5년 정도 지나서 이제 시청 가서 이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하니까 네. 이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고인이 되신 분의 뭐 자산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채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빚이 있다, 채무가 있다면은 자녀분들이 이 빚을 받게 되면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 채무도 아닌데 네. 지게 되면 억울하고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솔루션이 있지 않나요? 있죠. 저희가 이제 상속 포기랑 상속 한정 승인 제도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한번 다음에 주제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방법은 있고 자세한 거는 저희가 이제 다음 편에 우리 법무사님과 함께 다룰 예정이니까 너무 이제 걱정만 하지 마시고 저희 컨텐츠 시청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될 정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그 부동산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다루니까 부동산은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제가 큰 맥락에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특정일에 이제 고인이 되신 분, 돌아가신 분의 날짜가 예를 들어서 5월 14일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속 등기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취득세와 그리고 상속세 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6개월로 알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돌아가신 달의 말로부터 6개월입니다. 네, 그래서 뭐 5월 14일 기준으로 보면 5월 말일자로부터 6개월까지니까 그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속 등기는 언제까지 그러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기간은 따로 제한은 없어요. 네. 그러면 기간 제한은 없지만 이 취득세와 상속세를 6개월 안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6개월 이내 세금을 납부를 하면서 상속 등기도 같이 하는 게 일반적이죠. 네. 네. 그래서 만일에 이제 저희가 나중에 뭐 협의분할 상속에 대해서도 다루긴 하겠지만, 이게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일단 취득세 먼저 납부를 하시고 네네. 이제 가산세는 이제 안 내시게끔 네.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상속이 될 때 이 상속 순위가 보통 정해져 있잖아요, 법적으로. 네.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상속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상속 순위인데, 1순위는 저희가 직계 비속 자녀, 네네.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와 자녀는 동순위, 같이 1순위죠. 네. 그다음에 2순위는 직계 존속가 부모님. 근데 그때도 배우자가 있으면 부모님과 배우자는 또 동순위. 동순위입니다. 네. 3순위가 이제 부모님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을 때 형제 자매. 형제 자매. 네, 그렇게 되고요. 자, 상속 등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적 상속 등기와 두 번째 상속 등기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 두 가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법정 상속 등기랑 법에 정해진 지분대로 이제 저희가 등기하는 거를 법정 상속 등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협의분할 상속 등기랑 법으로 정해진 지분 비율대로 하지 않는 등기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상속 등기를 할 때 있어서 취득세와 상속세를 납부를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세무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상속세와 취득세를 납부를 하시면서 부동산 자산을 받으셨다면 방법이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 취득가액을 이제 정하실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시세에 맞게. 근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기준시가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상속으로 받으신 자산을 양도, 그러니까 처분하실 계획이 있다면, 만약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취득가액을 좀 더 현실적으로 맞춰서 책정해 놓으시면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리하게 그러니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제 가액을 올려서 저희가 상속 등기를 하게 되면 네,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맞습니다. 네, 이제 양도세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반대로 기준시가로 책정하시게 되면 뭐 이런 당장 내는 세금에 대한 취득세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지만, 나중에 처분하실 때 그만큼 시세 차익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늘 원래 이 자리에 세무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늘 지금 5월달 바쁜 기간이어가지고 다음번에는 이제 합류를 할 거니까 세무사와 같이 요 내용을 좀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속 등기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이제 저희 같은 중개사들은 일반 매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간혹 보면은 상속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는 케이스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좀 리스크가 있어요. 좀 위험 부담이 있죠. 네. 왜냐면 이제 계약금은 넘어갔는데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생겨서 맞아요. 상속 등기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이전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상속인 분들이 뭐 한 명이라면은 이런 좀 나중에 분쟁의 소지의 확률이 작지만, 상속인 분들이 좀 여러 명이다 그러면 한 명이라도 의견 차이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그 분쟁에 좀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매 진행하실 때는 상속 등기를 먼저 하시고 안전하게 일반 매매로 이전 등기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법무사님께서는 이제 실무에서 이런 관련된 업무도 자주 보고 계신데, 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협의 분할 상속 네. 과정에서 네. 상속인 분들이 이제 여러 분 계실 때, 뭐 그 중에서 한 분이 연락이 좀 안 된다거나 뭐 좀 그런 케이스도 있을까요? 네. 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이제 또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툼의 이제 여지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법정 상속 등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서류에 이제 인감 증명서나 인감 도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락이 닿지 않아도 그러니까 법정 비율대로 그냥 상속 등기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네. 한 번만 오셔도. 네. 근데 협의분할 상속 등기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서류가 오지 않으면 협의분할 상속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가끔 이제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게, 형제 중에 실종이 됐다. 그래서 서류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럴 때도 서류를 가져오시거나 아니면 실종 선고를 하셔서 사망 처리를 해 오시거나 네. 그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좀 법적인 절차를 밟고 거쳐서 진행을 하시는 거를 이제 우리 법무사님이 실무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으십니다. 자, 오늘은 제 그 용산에 나와서 상속에 관련된 실제로도 제 고객분 스토리가 좀 담겨 있기도 하고요. 우리 법무사님이 진행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머리 드리자면, 일단 상속이 되셨을 때는 고인이 돼서 돌아가셨을 때 뭐 당황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이제 법무사나 세무사에게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면 되는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이 부모님의 자산과 이런 채무 등을 조회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요거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매매를 바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상속 등기로 먼저 등기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처분하시는 게. 처분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저희 이제 작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 예,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유익한 컨텐츠로 뵙겠습니다.